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염색체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죠. 성염색체는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도 들어있어 성에 따라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아버지는 Y염색체가 있는 정자와 X염색체가 있는 정자를 모두 만들 수 있고, 어머니는 X염색체만 있는 난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염색체가 있는 난자가 어떤 성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는가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Y염색체 유전은 남자에게서만 형질이 발현되므로 이번 시간에는 X염색체 유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X염색체에 어떤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 경우 이 유전자는 아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딸에게만 이 빨간색 경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머니의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파란색 경로를 통해 아들과 딸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X염색체 유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정록생명유전의 탐구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생명유전은 색을 구별하는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기 힘든 유전 질환입니다. 정록생명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며 열성으로 유전되어 정상 대립 유전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에 대해 우성입니다. 표를 보면 X-가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염색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서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염색체가 하나만 있어도 정록생명의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반면 여자에게서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염색체가 동형접합으로 2개 존재해야만 정록생명이 나타납니다. 남자와 같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 우열의 원리에 의해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므로 정록생명 유전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때를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림은 정록생명 유전자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정록생명이라는 형질 대신에 유전병 형질이라고 제시되므로 3단계를 통해 가계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열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갑툭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1번과 2번 부모는 정상 표현형이지만 5번 남자는 정록생명 표현형이 나타났으므로 부모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를 통해 정상에 대해 정록생명이 열성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형질은 우열이 분명하다라는 가정하에 유전자 위치 파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Y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4번, 8번 여자에게서는 정록생명 형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Y염색체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X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X염색체 유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질병 형질의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 열성일 경우에는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질병 형질이면 아들도 질병 형질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아정, 딸정, 엄병, 아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질병 형질의 유전자가 정상에 대하여 우성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질병 형질이면 딸이 질병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정상이면 아들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아병, 딸병, 엄정, 아정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우열 파악에서 정록생명이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이 성립해야 합니다. 1번 아빠 정상, 6번 딸 정상 맞습니다. 4번 엄마 질병, 7번 아들 질병 맞습니다.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케이스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X염색체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결정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X염색체를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열성 형질을 가진 유전자형부터 파악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은 X-Y, 4번은 X-X, 5번은 X-Y, 7번은 X-Y, 8번은 X-X, 9번은 X-Y입니다. 다음으로 정상 형질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1번은 XY, 2번은 XX-입니다. 그 이유는 5번에 있는 X- 유전자는 2번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6번은 XX-인데요. 그 이유는 9번에 있는 X- 염색체를 6번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10번은 XY, 11번은 XX-입니다. 11번의 X-는
7번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X염색체 열성 유전의 가계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과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이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 바로 귓불 모양 유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편의를 위해 분리형 귓불 모양 유전자를 A, 부착형 귓불 모양 유전자를 A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열을 파악하면 7번과 8번 분리형 부모에서 부모에게 없던 10번 부착형 형질이 나왔으므로 부착형 형질이 분리형 형질에 대해 열성인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 대립 유전자가 Y염색체에 존재한다면 5번, 9번, 10번에서는 부착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Y염색체 유전은 아니고요. X염색체 유전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알아보면 유전병이 X염색체 열성 유전일 경우에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이 성립해야 하는데 질병 형질 대신에 부착형을 넣어 부착형이 X염색체 열성 유전일 경우에는 아분, 딸분, 엄부, 아부가 되어야 합니다. 1번 아버지가 분리형이면 5번 딸이 분리형이어야 하지만 부착형이므로 이 가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형을 열성부터 파악하면 부착형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A별 동형접합일 것입니다. 5번, 6번이 A별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A별 유전자가 하나씩 존재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4번도 분리형 유전자를 가진 E형 접합, 10번이 A별 동형접합이므로 7번과 8번은 A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리형 유전자를 가진 E형 접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은 AA 분리형인지 A별 분리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로써 가계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만약 7과 8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귓볼이 분리형일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7번이 만들 수 있는 정자에 들어갈 유전자를 하나씩 씁니다. 마찬가지로 8번 난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씩 써서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귓볼은 완전 우성이므로 분리형 A 유전자가 있는 자손은 귓불이 분리형입니다. 따라서 총 4가지 중에 3가지,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ABO식 혈액형 유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되며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A, B, O 3개입니다. 대립 유전자 중 A와 B는 O에 대해 우성이며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정리해놨는데요. 표현형이 A형일 경우 유전자형은 AA 또는 AO가 되며 B형일 경우 BB 또는 BO 유전자형이 나타납니다. AB형일 경우 유전자 A와 B가 모두 존재하며 O형일 경우에는 OO 유전자만 동형접합으로 존재합니다. 간단한 ABO식 혈액형의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O형은 열성 동형접합밖에 없으므로 유전자형이 OO입니다. 따라서 1번은 AO, 2번은 BO, 3번은 AB이며 마지막으로 5번은 A 유전자를 1번으로부터 물려받고 O 유전자를 2번으로부터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과 2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때 B형인 남자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1번의 생식세포에서는 대립유전자 A 또는 O가 들어갈 수 있고 2번의 생식세포에는 대립유전자 B 또는 O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합하면 AB, BO, AO, OO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B형 표현형은 BO이므로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4분의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남자일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에게서는 X, Y 각각의 생식세포가 2번에게서는 X, X의 생식세포가 나오므로 자손에게서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사건이므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8분의 1 이 확률이 바로 B형인 남자일 확률이다. 이런 확률 계산에서 함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대립 유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